안녕하세요. 김영 편입학원 연고대 전문관 생물수업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2022년에 편입을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 지금 이제 연초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학습 플랜을 계획하시는 과정에 조금 난감하기도 하고 좀 막막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여러분들 길잡이가 될 수 있고 또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함께하게 된다고 하면 조금 불안감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저를 선택하신 학생들에게 믿음을 드리고 저만 충분히 믿고 따라오시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원하시건 간에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바이오스토리 커리큘럼 어떻게 되는지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이 바이오스토리인 이유는 아마 교수 카페 같은 데서 하긴 하셨겠지만 생물 같은 경우에 워낙에 학습 내용이 방대해서 학생들이 암기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걸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기 내용이 방대하다라고 해서 이걸 그냥 일일이 연관관계가 없이 암기를 하신다고 하면 엄청난 일이 돼버린다라는 걸 저도 학습을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학생들에게 수월하게 암기 내용을 익힐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씩 내용들을 엮어서 수업들을 진행을 해드리는 게 제 수업 스타일이기 때문에 명칭을 바이오스토리로 지었는데요. 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뭐 옛날 얘기 재밌을 수는 있는데 뭐 그거 하다 보면 내 시험이랑은 좀 멀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학생들에게 조금의 확신을 드리고 믿고 따라 나오시라 라는 의미에서 커리큘럼 안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매일 커리큘럼 흐름은 이렇게 되실 텐데요.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곳이 연고대 전문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연고대 편입을 준비하려고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메인 커리큘럼을 작성을 하긴 했는데 커리큘럼 4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준비를 하시건 간에 뭐 연고대 편입이야 또는 뭐 나는 이화여대다 중대다 어떤 편입을 준비를 하시건 간에 그 편입이 일반 생물학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메인스트림에 해당하는 기본이론 시즌 1, 2 과정까지는 공통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단순 생명계열 편입뿐만이 아니라 뭐 의학계열이라거나 혹은 수의학 계열을 생각하고 계시는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기본 이론 시즌 1, 2까지는 충분히 진행이 되셔야 할 거예요. 지금 제 교재에서 과정으로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게 뭘 배우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 기본 이론 시즌 1이라고 하면 일반 생물학 과정에서 이제 초반부에 해당하는 생화학, 세포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이 부분들을 다루게 되는 부분이 이제 기본 이론 시즌 1이 될 거고요. 기본 이론 시즌 2가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동물 생리학 부분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에 해당하는 편입을 준비하시건 간에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생물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의학 계열을 준비를 하시건 혹여라도 피트를 준비한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정리가 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기본이론 시즌 1, 2 부분은 필수적으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지금 1, 2월 시즌에 해당하는 부분에 기초 베이직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편입 수업 지도하면서 조금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 저는 사실은 이제 문과 계열 학생들이 이쪽으로 도전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완전 생기초 학생들이 생명 계열 쪽으로 편입을 시도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극단적으로 전 중학교 때 배웠던 생물이 마지막인데요, 선생님. 이런 경우도 너무 많아서 이런 학생들한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1, 2월에 진행되는 기초 과정이야 라고 하는 경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저는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마지막입니다 라고 한 학생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생물 1, 2 과정에 해당하는 근데 또 우리가 이제 성인인데 그죠? 너무 고등학생들처럼 쉽게만 배울 수는 없으니까 기본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생기초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 현재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학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과정부터 진행하시는 것도 권유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기초 과정이 마련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생화학, 세포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동물생리학까지 정리가 되신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건 간에 기초적인 기본적인 베이스가 마련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몇 가지 파트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제 일반 생물학 수업 진행한다라고 하면 기본 교재로 잡는 게 캠벨이라고 하는 교재를 사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이 전체 56챕터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교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 이론 시즌 1, 2 정도 진행한다라고 하면 1챕터부터 20챕터까지 그리고 40챕터부터 50챕터에 해당하는 총 30챕터 분량의 진도는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3, 4, 5, 6, 4개월 동안 진행한 내용들을 물론 여러분 열심히 하시겠지만 사람인지라 기억하시기 어려우실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본격적인 그 뭔가 본판으로 들어가야 하는 여름방학 시즌이 되었을 때 앞에 학습했던 내용들을 잊지 않도록 점검을 하면서, 그런데 했던 내용 또 반복하면 재미없잖아,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용 정리하는 거 아니고 문제풀이 진행하면서 당연히 이때 풀이하시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중대건, 이대건, 연대건, 고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고대는 주관식 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객관식 문항들을 다루는 그 어떤 편입 문제를 다루시건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문제풀이 함께 하면서 반복하는 기회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월, 10월 들어가게 되면 제가 총 56챕터 중에 30챕터 분량이다라고 하면 쌤 남아있는 26챕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싶은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자,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 식물 그리고 생태, 분류진화 요 네 부분에 해당하는 진도들인데요. 이 네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편입 한번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분량 엄청 많죠. 사실 26챕터면 상당한 분량이 됩니다. 그런데 분량에 비해서 문제 출제 빈도를 봤을 때 그렇게 빈도수가 높지는 않아요. 그럼 깔끔하게 버릴까요, 선생님? 하는 친구들인데 이것도 조금은 불안은 해서 올해 연대 문제, 그러니까 2021년 연세대학교 편입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수월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연대 문제에는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았지만 기타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라거나 생태문항 출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항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쉬워져서 마지막에 한두 문제를 가지고 당락 결정한다. 근데 버리는 부분이 있다, 상당히 불안해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량으로 봤을 때 사실 저랑 30챕터 분량 해당하는 거 4개월에 정리했었던 건데 26챕터 분량에 해당하는 거 2달 사이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 핵심적인 내용들만 뽑아서 여러분들 문제에 나올 것 같은 그 내용을 뽑아서 내용 정리하면서, 그런데 이거 정리하는 동안에 앞에 거 까먹으면 어떡해,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걸 까먹지 않도록 이 9월, 10월에 이루어지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실 거예요. 일단은 고려대 유형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관식 100%이기 때문에 내용 정리하기에는 상당히 적합한 문제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고려대 유형의 문제풀이 진행하시면서 앞에 배웠던 내용들 리뷰하실 거고, 그렇게 진행되시면서 식생분진 내용 보충하는 식으로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2달 동안에는 시그니처 모의고사 실제 문제와 유사한 유형의 모의고사, 작년 2021년도 예를 들어 드리면 총 14회 모의고사 봤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의고사 총 14회를 보고 학생들 시험 보러 갔는데요. 그 부분에서 연대 문제 전체 50문항 중에서 35문항 일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만 충분히 치러보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2월 과정까지 마무리한다라고 하면 크게 불안함은 없으실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메인 스트림의 진도인데요. 지금 중간에 들어가 있는 총 3개의 가닥 같은 경우에 패스트 트랙은 사실 이제 조금 마음을 뒤늦게 가진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한다라고 할 때 메인스트림 과정을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과정이라서 내용 자체는 동일하게 다루어질 거기 때문에 별도로 보시고, 지금 가운데 들어와 있는 두 파트 같은 경우에 8월 달에 피트 시험 이후에 학생들이 피트 끝났는데 연고대 편입도 한번 시도해보겠다라고 한 학생들을 위한 트랙이 하나 준비되어 있고, 의학계열 준비한 학생 같은 경우에도 기본 이론 1, 2까지 진행을 하시고 알짜인제 문제풀이까지 진행을 하시되, 의학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항 유형이 연고대 유형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대비가 조금 갈라지는 시점이 9월 달에 오시게 될 겁니다. 이 부분 자세한 내용 뒤쪽에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요.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랑 함께 진행하시게 되면 사용하실 교재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초과정 교재 지금 나와 있고, 기본 이론 1, 2, 그리고 이제 심화 과정까지, 여기 이제 식생분진 다루는 과정의 교재일 거고요. 문제풀이 교재도 마찬가지 고려대 기출 유형 문제풀이집 지금 준비되어 있고, 알짜인제 문제풀이의 드릴은 뭐냐면 뒤쪽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알짜인제 문제풀이집에 나와 있는 문제는 저랑 수업 시간에 100% 풀이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문제풀이 대략 하시면
500문항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저랑 문제 푸시는 거고 연습을 좀 해보셔야 할 테니까 드릴이라고 해서 이 알짜인제 문제풀이 진행하실 때 학생들 문제풀이 연습할 수 있는 드릴 교재 함께 같이 병행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진행하시는 교재들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각각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단은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스토리 교수 카페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선생님이 돌림노래 유형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었어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이 내용만 봤을 때 뭐 저걸 돌림노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조금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과정별로 어떻게 준비가 이루어진지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수업이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 시즌 1, 2 내용을 진행을 하시면서 기본적인 이론 정리하시겠죠. 이때 첫 번째 읽어보는 첫 번째 이 내용들을 접하게 되는 1독의 효과가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1독 진행하실 때 물론 내용 정리 꼼꼼하게 하는 거 좋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내용 정리하고 또 노트 필기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걸까? 내가 이렇게 내용 정리하면 문제풀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맞는 걸까? 의구심이 들고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이론 정리 진행하실 때 문제풀이 이건 따로 교재로 나가진 않을 거고 핸드아웃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게 될 겁니다. 문제풀이 하시면서 2번 보는 효과 나오실 거고요. 지금 각 단원별로 문항수 제가 이거 작년에 진행했던 수업 진행하면서 사실 저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자를 준비하면서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풀려볼 수 있도록 토픽별로 문항들을 제공을 해드렸는데 마지막에 이제 과정들이 마무리가 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문항들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는지 총 헤아려 봤더니 기본 이론 1, 2 그리고 이제 심화 과정까지 우리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한 전체 범위겠죠. 자, 이 범위까지 여러분들이 풀이하시게 되는 문항수가 대략 한 1065문항 정도 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벌써 1독 하면서 내용 정리하셨고 1000문항 정도 해당하는 문제풀이 진행하시면서 벌써 2번째 읽어보는 효과가 나오시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기본 이론 시즌 1, 2 그리고 심화 내용까지 정리를 하시는 중간중간에 이건 내가 그냥 문제를 풀어보는 거고 이거 정말 시험에 쓸모 있는 지식인 걸까 확인하시고 싶을 것 같아서 각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저는 3주에 한 번꼴로 보려고는 하는데 아무리 못 본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실 수 있도록 그럼 각 과정별로 모의고사는 최소 2회차 정도는 제공이 되시게 될 거예요. 자, 모의고사 진행하시게 되면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이 모의고사 문제들은 제가 문항수에는 체크를 넣지 않았는데 모의고사 진행하시게 되면서 실험 실전 감각도 익히시고 그리고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100% 주관식 문제거든요. 제가 손수, 첨삭지도 전부 다 해서 학생들 답안 작성하실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짚어서 여러분들 답안 작성하실 때에도 좀 채점자가 봤을 때 좀 매끄러운 답안이다. 그래서 채점하기에 수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주기에도 충분하다라고 느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답안 작성하셔야 하는지 첨삭지도 진행해서 여러분들 내용 정리하시는 중간중간에 실전 감각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간중간 계속 기본이론 1, 2, 그 다음에 심화 과정 진행할 때에도 보실 거고요. 알짜인제 문제풀이 하실 때에도 중간중간 모의고사 매번 보실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꼴로는 그래도 모의고사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욕심 같아서는 사실은 진짜로 실전 감각 익혀드리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그래도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잡아서 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항상 저희가 이제 저는 욕심껏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데 많고 수업 시간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면 과제 형식으로라도 반드시 진행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활용 잘 하시면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작년에 기출됐던 고대 문제 중에서 정확하게 문제까지 일치되었던 모의고사 문항이 2문항 나왔었습니다. 고대문제 총 7문항이었었거든요. 그중에 2개 저와 함께 모의고사 했던 친구들은 봤던 문항 다시 봤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편입시험을 준비하시는 입학 담당관 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아마도 보는 눈은 비슷할 거예요. 지도하는 입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문항들이 출제될 수 있는 거고 작년에 썼던 모의고사 문제 그대로 쓰지 않을 겁니다. 바꿔서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출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실전 감각 익히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들의 첨삭 지도를 위해서 답안 작성을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총 2독의 효과까지 왔는데 제가 여름방학 들어오면서부터 3, 4, 5, 6달, 3, 4, 5, 6월 4개월 동안 진행했었던 그 내용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문제풀이 진행해가지고 점검해 드릴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문항은 저랑 수업 시간에 풀이하는 각각의 챕터별로 문항 수들 제가 체크해 봤는데요. 저랑 수업 시간에 풀이하시게 되는 문항 수가 대략 한 555문항 정도. 이번에 이제 2022년 편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제들 재편집이 될 거기 때문에 555문항과 완벽히 일치하진 않더라도 500문항 오버로 문항을 준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여름방학 수업 통해서 이 부분은 저랑 풀이하실 문항이고요. 이 문제 풀이하시면서 문제 풀이한다, 답 찾았다, 오예 맞췄어, 이걸로 끝나시는 거 아니에요. 문제 풀이 수업이야 라고 하는 건 한 문제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객관식 문항의 경우에 5번이 답이야 라고 하면 1, 2, 3, 4번이 왜 답이 될 수가 없는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문제풀이로 학습이 진행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 진행하면서 저랑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하실 거고 이때 3번 정도 돌아보는 효과 나오실 거고요. 저와 함께 수업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드릴 교재 진행하시면서 문제풀이 진행하시면 요거 4번째 돌아보는 효과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진행하시게 되면 여름방학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9월부터 12월까지 총 4달의 기간이 남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9월, 10월 2달 동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생분진 내용 정리하면서 앞에 배웠던 내용들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고려대 기출 유형 문제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선생님, 저는 고려대 지원 안 할 건데요. 자, 이건 고려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 아니고 물론 그 친구들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 문항풀이를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 5번째 돌아보는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문제풀이 진행하시면서 마찬가지 핵심적인 내용들 정리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과정으로 기출유형 문제풀이, 여기서 풀이되는 문항 대략 한 300문항 정도 되십니다. 지금 언뜻 계산만 해보셔도 이미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면 3000문항 이상 풀이 진행하셨고요. 전체 범위가 아무리 넓다고 해도 그 사이에 문항을 3000문제쯤 풀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학습해야 하는 내용들은 익혀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유형 문항풀이까지 진행하시게 되면 연고대 혹은 중대, 이대 생명 계열 부분 편입 준비한 학생들을 위해서 충분한 문항 풀이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예상을 해서 마지막 2달 동안의 시그니처 모의고사 실제 출제 유형과 유사한 형태의 문항 풀이 진행해 드릴 거고요. 매번 시험 볼 때마다 객관식 20문항, 주관식이 5문항 이렇게 잡은 이유는 연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연대가 객관식 문항 수가 제일 많아요. 중대 같은 경우에 30문항 정도, 이화여대도 30문항 정도인 건데 연대가 총 3시간에 생물화학 둘 다 풀이하게 주는데 아무래도 생명계열 같은 경우는 3시간 중에 그래도 생물 쪽에 할애하는 시간이 좀 기시겠죠. 그래서 2시간 할애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연대 문제 총 50문항입니다. 그래서 반 나눠가지고 20문항, 5문항, 시험 시간은 총 1시간. 이렇게 해서 총 14회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게 되면 문항 수는 총 350문항을 풀이하시게 되는 거고요. 이때도 마찬가지 모의고사에 진행했던 문항들은 1시간 수업 이후에 저와 함께 2시간 동안 문제풀이 진행하시면서 점검하셔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들 점검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모의고사 진행하시게 되면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문항들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 거고 연대나 기타 중대, 이대 다른 대학들 준비한 학생 같은 경우에 객관식 문항들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안배와 답안 작성까지 연습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시그니처 모의고사까지 진행하신다라고 하면 연고대 편입 포함 중대, 이대까지 여러분들 준비하시는데 충분한 대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연고대 편입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과정 중에서 아마도 의학 계열을 진행을 하고자 한다 또는 수의학 계열을 진행하고자 한다 하는 학생들도 시그니처 모의고사 이전까지의 문항들은 전부 다 풀이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같은 기간 동안에 의학이나 수의학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 유형이 조금 다릅니다. 자, 연고대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문제 유형 연고대 같은 경우에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나왔던 연재 문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세포 소구조를 물어보는 문항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특정 소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세포 내부에서 뭐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소기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보기 5가지 중에서 리보솜 다 고르시면 되는 그런 식의 단순 지식 문항들이 보통 편입 문제에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지식들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해드리는 편인데, 의학이나 수의학 계열에 해당하는 문제는 그렇게 단순 지식 문항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피트 문제 같이 막 자료 해석 같은 거 해야 하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고 문항이 나오는데 단순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걸 베이스로 해서 풀 수 있는 문항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의학 계열이나 수의학 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9월부터 조금 진도가 분리가 되셔야 합니다. 자, 알짜인제 문제풀이 드릴까지는 뭐 어찌됐건 공통적으로 의학, 수의학 계열에서 다루는 세포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동물생리학까지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은 하시는 게 맞는데, 9월 달에 아마 이 의학 계열 준비한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로 수업 하나가 설치가 되실 거예요. 의대 편입 심화이론이라고 해서 의학 계열을 준비한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일반 생물학 내용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문제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분야별로 나눠서 심화된 이론들을 진행할 수 있는 수업들이 일주일에 한 타임 정도 추가로 진행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들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의학 계열에 필요한 심화된 학습 내용들을 익히실 수 있게 될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은 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수업과 함께 고려대 기출유형 문제풀이라든지 식생분진 심화과정 내용 정리하는 이 수업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마다 상황들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나 식생분진 따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기본 이론 1, 2에 해당하는 거 점검하는 게 좋겠다라는 학생들은 고려대 기출유형 문항 같이 진행하실 수 있고요. 단국대라든지 대가대 같은 경우에는 생태 문제가 조금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식생분진을 병행하시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3개를 다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뭐 제가 말리진 않겠는데 일주일에 수업 시간이 세타임 걸리게 되면 조금 버거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상황에 맞춰서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학습 플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스트림에서 보셨던 것 중에서 우리 이제 8월 달에 피트 수업이 있고 피트가 이제 축소가 되고 상황이긴 한데 어찌됐건 2022년까지는 피트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피트 응시하고 나서 8월 말에 피트 후에 어차피 생물 공부했으니까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생물 편입 준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피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 아예 다릅니다. 사실 피트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외워라, 싸그리 다 외워라 이런 말씀 잘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외우지 않았더라도 나와 있는 자료를 분석해서 추론하고 응용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피트를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지식 문항이 은근히 약한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근데 연고대 편입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개념들을 물어보는 기본 개념 문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8월 달까지 피트에 익숙해지시는 과정에서 기본 개념 체계가 조금 흔들린 학생들이 9월 달에 많이 합류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피트를 진행했던 그 과정에서 지식체가 조금 약화되는 특성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고려대 9월 달에 진행되는 문항풀이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지식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비 과정이 필요하실 거고요. 심화 과정 진행하시면서 피트 과정은 사실은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분자생물학 문항이라든지 세포학 문항 쪽에 조금 문항들이 치중된 성향이 있고 식생분진 문항들이 조금 빈도수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입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익히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완해 드릴 수 있는 수업들이 진행이 되실 거예요. 자, 따라서 뭐 연고대 편입이 됐건 일반 대학 생물계열 편입이 됐건 의학 계열이건 수의학 계열이건 혹은 피트 마무리하고 합류하신 학생들까지 어찌됐건 2022년도에 일반 생물학을 학습을 해서 어떤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지금 보시는 커리큘럼에 맞춰서 진행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항상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덜 힘들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지 저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짐을 조금 덜어드리는 게 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제가 맡아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지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마음가짐만 가지고 저와 함께 학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동적인 강의와 또 꼼꼼한 케어 그리고 헌신의 지도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바이오스토리를 믿고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학습을 통한 진짜 성공을 저와 함께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더리얼 이정민의 바이오스토리 커리큘럼 안내였습니다.